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의 가장 클래식한 형태는 흉가 체험 또는 도시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 외진 곳에 위치한 폐가나 숲속을 배경으로 하며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의 그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갑작스러운 호기심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유명한 흉가를 가보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다. 과거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느니 아파트 건설 도중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다느니 하는 이야기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해 지나치기 일쑤였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모험심을 자극하는 요소였다. 낮 동안은 너무 바쁜 도시에서 가까운 여행지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기에 우리 역시 해질녘에 맞춰 그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간단한 간식을 챙긴 후 서로 다른 기대와 불안감을 안고 모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 우리를 이상한 흥분감으로 몰았다. 흉가로 가는 길은 이미 많은 구전 이야기들로 인해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았기에 예상하던 모습이었지만 실물이 주는 압도감은 역시 달랐다. 건물은 벌써 반쯤 무너져 있었고 곳곳에 담쟁이가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가장 음산한 것은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싸늘한 기운이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직접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기의 무게가 있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망설임 끝에 결국 문을 열고야 말았다. 내부는 어두웠고 플래시라이트가 없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벽에는 수십 년 전일 것 같은 낙서와 더욱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남아있었다. 시간에 떠밀려 사라진 주민들의 흔적이었다. 우리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최대한 차분한 척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된 우리는 이내 건물의 중앙홀에 도달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폐가라는 형용사에 전혀 걸맞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머물다 간 듯하게 식탁 위에는 신문지와 몇 장의 종이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대부분은 흐릿하고 알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간혹 그중 몇몇 얼굴들은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집 전체로부터 이상한 기척이 전해졌다. 우리끼리 모닥불 이야기를 즐길 때 일부러 소리 내어 무섭게 만들던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이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던 그 순간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의 바로 뒤에서 내지른 비명 같았다. 우리는 동시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이때까지 서로 간의 눈으로만 소통하다가 누군가의 용기로 이른바 호텔을 시작했다. 그곳을 떠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명이 반복되는 사이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나자 진도 빠르고 힘들던 비바람도 잠잠해지며 모든 것이 거짓말같이 고요해졌다. 숨을 고르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단단히 맹세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특정한 시간대가 되면 자꾸만 그때 들었던 비명이 어렴풋이 환청처럼 들리곤 했다. 어쩌면 우리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곳에 무언가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이에는 결코 밖으로 꺼내지 않는 금기 사항이 된 채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 깊고 울창한 숲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숲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의 집이라 불리고 있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집을 방문했지만 다신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나는 그 마을의 정근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였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느 날 밤 마을 주민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술 기운을 빌려 그 이야기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대부분의 공포 이야기가 그렇듯 과장이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겁쟁이라면 가지 않는 게 맞아라고 웃으며 도발했을 때 나는 반박하려고 그 집을 직접 탐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곧 한밤중이 되었고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숲속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무겁고 삐걱거리는 나무문이 나를 맞이했다. 폐가의 분위기는 소문대로 으스스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가구들이 먼지로 덮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곳곳에 미세하게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식은땀을 흘리게 하는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각 방을 조사하던 중 나는 고요한 긴복도를 발견했다. 그 끝에는 작고 낡은 문이 하나 있었고 문을 여니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던 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아래층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굵직한 쇠사슬과 녹슨 각종 도구들로 가득했으며 바닥 곳곳에는 식별할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보였다.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에 몸이 굳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급히 카메라를 들어 방안을 찍기 시작했다. 잘못 눌러 플래시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위가 환해졌고 그 빛 속에서 뚜렷한 형체 하나가 벽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형체는 곧 벽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놀란 나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밤새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던 중 영상 곳곳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들과 미세한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다. 수많은 영상 중 유일하게 선명하게 찍힌 얼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얼굴이었다. 내가 결코 찍은 적이 없는 각도에서 찍혀 있었고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로는 가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에 대해 한마디씩 못했지만 누구도 그 집의 실체를 알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으며 때때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와 냉기를 느낀다는 소문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정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친구들에게 전하며 웃지만 그곳에 다시 가봐야 할 용기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당시 나는 공포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고 기이한 경험담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읽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던 중 한 포럼에서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글을 열어보았다. 글은 다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두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링크를 하나 발견했다고 했다. 링크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클릭하자마자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했고 글쓴이는 수상한 채팅방에 접속되었다고 했다. 채팅방에는 다른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팅방에 관리자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나타나더니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다. 승자는 아무 일도 없지만 패자는 끔찍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그때쯤 나가고 싶었지만 마우스도 키보드도 작동하지 않아 도망칠 수 없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글쓴이는 점점 더 복잡하고 기묘한 퀴즈와 미로 게임을 풀어나갔다. 채팅방의 다른 사용자들도 하나둘씩 사라졌고 결국 글쓴이와 한 명의 유저만이 남았다. 마지막 게임은 실제로 끔찍했다. 화면에는 글쓴이 집의 내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웹캠도 없던 그의 방이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공포에 질린 글쓴이 그제야 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자정이 다가오고 관리자라는 인물이 마지막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집에 있는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게 누구인지 맞춰봐. 글쓴이는 공포에 떨며 방을 둘러보았고 가족 사진이 한 장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남겨진 이름을 입력했고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그의 방문이 덜컥하고 열리면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된 악몽에서 깨어난 글쓴이는 급히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모두 무사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는 지속적으로 이상한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그와 만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그가 겪은 일에 대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댓글로는 진짜일 리 없다는 사람들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혀 글을 닫고 그날 밤 내내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제목의 글을 클릭하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산속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곳이었고 우리가 묵을 숙소는 오래된 통나무집이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집 주변은 어둠이 내리깔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통나무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그 친구는 이 집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랜 세월 전 이곳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 후로 집은 버려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하지만 내 잠은 깊지 않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가 나직하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머리맡에서 들리는 발소리. 나는 처음엔 그냥 바람소리나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생리 현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한방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건 한 가족의 사진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눈동자가 마치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놀라서 사진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감싸며 기이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영상 속에서 나는 그 가족들이 식사 중에 서로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가족 모두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은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고 입꼬리는 귀에 걸리도록 넓게 찢어져 있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열었을 때 나는 비명과 함께 꿈을 깨듯 정신을 차렸다. 나는 황급히 방을 나와 친구들을 깨웠다. 내 기묘한 경험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내 표정을 보고서야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까 내가 봤던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만의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가 나에게 경고를 보내려 한 것일까?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집 안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이제 곧 아침이 오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나는 그 가족 눈빛이 떠오르며 밤에 잠을 설치곤 한다. 그 집은 우리에게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장소로 남게 되었다.